어, 일단 급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수열의 합을 한문으로 말해서 급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수열의 합은 당연히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뭐 이런 거 했었으니까 그건 수 1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따지는 것은 뭐냐면 무한급수예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무슨 얘기냐면 무한히 가는 무한한 수열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보통 시그마로 계산을 하면 급수는 어쨌든 시그마로 따지잖아요. K가 1부터 10까지 또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한히 가는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무한대까지 가는 거죠. 그럼 1, 2, 3, 4, 5, 6, 7, 8에서 쭉 무한대까지 가는 얘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연이 두 가지 사연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연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건 무한히 가는 수열의 합이었어요. 수열의 합이니까 그래프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우리 무한히 가는 수열에 관련된 얘기였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이렇게 뭐 분수함수였다고 칩시다. 분수함수에서 이렇게 갔어요. 얘가 한없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뭘 했냐면, 자, n이 1일 때는 얘고요, 2일 때는 얘고요, 3일 때는 얘고요, 4일 때는 얘고, 5일 때는 얘고 해서 얘가 그러면 끝까지 가게 되면 이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니 하면 가까워지는 값은 요 값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했던 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열의 합에 관련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냐면, 즉 얘는 뭐냐면 차이점을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요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느냐를 따진 게 수열의 극한이었고요. 수열의 무한 수열의 극한, 즉 무한급수라고 하는 것은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 이 값, 이 값, 이 값을 다 더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일단 개념은 이거예요. 그래서 시그마라는 개념이 들어갈 거고, 항은 당연히 1부터 무한대까지에 다 더했을 때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풀기 위한 첫 번째 과정입니다. 시그마가 나올 거고요. K는 1서부터 무한대까지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떠한 수열이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차이점은 지금까지는 리미트 AN을 물어봤어요. 지금까지는 리미트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가 되느냐니까 마지막이 뭐가 되느냐를 물어봤고요. 지금은 시그마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 합을 계산을 할 때 첫 번째 논리가 있습니다. 이것의 합을 계산할 때요. 자, 1번 논리. 시그마가 무한대로 가는 계산이 나오면, 시그마가 무한대로 나오면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리미트를 먼저 해보시는 겁니다. 리미트를 먼저 해보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어떤 애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지는 애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 값은 이거에서 마지막은 계속 1에 가까운 값이 나올 거예요. 자, 0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0겁의 시간이 흐르면 계속 깨면 얘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몇 개를 더해야 되냐면 무한대만큼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작은 수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그놈을 무한대까지 더해버리면 당연히 값은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그래서 시그마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첫 번째 알고리즘이 뭐냐면 무조건 리미트 먼저 해봅니다.
리미트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리미트를 먼저 해서 만약에 이놈이 0이 아니면 리미트를 했는데 이놈이 0이 아니면요. 이놈이 0이 아니면 무조건 시그마는 발산합니다. 리미트를 먼저 해보셔야 돼요. 리미트를 먼저 해봐서 AN을 극한값을 먼저 구해서 이놈이 0이 아니다 그러면 계산을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저한테 질문하러 오는 사람 있어요? 안 됩니다. 요거 논리 순서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나오면 무조건 리미트를 먼저 해본다. 리미트를 먼저 해봐서 그놈이 0이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발산이니까 거기서 계산 중지 이러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러면 당연히 리미트 AN을 계산을 했더니 이놈이 0이 됐어요. 그럼 이놈이 0에 가까워지는 값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그마 AN은 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보내버립시다. 자, 이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시그마 AN을 했을 때 얘가 0이 아니었다면 0이었다면 시그마는 어떻게 되냐면 수렴할 수도 있고요.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발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가 0이니까 무조건 수렴하겠구나. 아닙니다.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발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알고리즘이 요 알고리즘. 시그마 무한히 가는 수열의 합을 물어봤을 경우에는 일단 리미트부터 때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0이어야 돼요. 자, 0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되나 안 되나를 갖다가 어떤 경우는 수렴하고 어떤 경우는 발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경우는 뭐예요? 얘가 0이면 그제서야 해본다가 됩니다. 이거는 해봐야 돼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게요. 여러분 미적분 요 앞부분의 수업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수업을 그대로 따라오셔야 문제가 편해요. 안 그러면 본인들이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일단 요 순서가 그대로 알고리즘이 맞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52쪽에 보면 52쪽에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에서 더하기 n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더하기 땡땡땡이죠. 땡땡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n까지 가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가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아까 제가 1번 알고리즘이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알고리즘. 그럼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수열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자,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3항 더하기 해서 영원히 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영원히 가래요. 영원히 가래요. 그럼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자, 시그마 AN인데요.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계산을 하라 그러면 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머릿속에 감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거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한테요. 태평양을 건너가라고 합니다. 나더러 태평양은 좀 심하다. 시베리아를 철저해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가라고 합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나한테 부산까지 걸어가라 그럽니다. 저는 못 갑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걸어가라면 난 쥐지치고 말 거예요. 못해요. 개념이 안 잡혀요. 근데 좀 심하게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못 가요. 못 갑니다. 근데 이렇게 합니다. 나한테 블랙핑크의 제니를 따라가래요. 그렇다고 제가 제니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니를 따라가래요. 따라갈 만합니다. 일단 즐거워. 나는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우리 와이프도 보는데
큰일 났다. 나는 제니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럼 난 제니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제니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제니를 부산까지 보내요. 그럼 나는 제니만 따라가는데 제니가 부산으로 가요. 그럼 나는 부산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무한대까지 가라고 그러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n항까지만 구하라고 해요. 일단 n항까지만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놈을 자 시그마 k는 1부터로 바꿨겠죠? 왜 이런 n항까지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얘는 n항까지 합이 되는 거죠. 얘는 무한대까지 합인데 여기는 n항까지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할만합니다. 자 n항까지만 가라 그럽니다. 그럼 할만합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립니다. 그럼 난 n항을 따라가는 줄 알고 따라가는데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무한대항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n항까지만 구해라. 너는 제니만 따라가. 너는 n항까지만 구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부분합이라고 해요. 1부분까지만 뭐 의미는 그냥 여러분 문제 볼 때 보시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n항까지만을 일단 구합니다. 그래 놓고 그래서 요 계산을 이렇게 바꿔 놓는 거예요. 요게 두 번째 알고리즘이에요. 논리가 두 번째 논리.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이 계산식에 의해서요. 1항서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합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를 구하라는 얘기가 부분합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1부터 n까지 나오니까 이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나오죠? 요것이 부분합인 거예요. n항까지 합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되셨죠? 이것을 리미트 n을 한없이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한대까지 합이 되겠죠. 맞죠? 그런데 여기서 1번 논리를 같이 써볼게요. 제가 좀 전에 이걸 계산을 했는데 이 계산 자체가 삽질이에요. 왜 삽질이냐면 1항, 2항, 3항, n항은 얘죠. n항은 얘죠. 그렇죠? 그럼 얘가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 n이고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n 나오고 무한대까지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는 시그마를 무한대까지 더하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일단 얘부터 리미트부터 시켜보는 거예요. AN을 리미트 시키는 거예요. 그럼 n이 0이 아니죠. n이 무한대가 무한대잖아요. 맞죠? 그럼 이건 계산 하나 만합니다. 계산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n 플러스 1분의 n의 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랬다 여기다가 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그러면서 나한테 질문하면서 선생님 이 계산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갖다가 첫 번째 논리가 뭐라고요? 리미트부터 시켜봅니다. 자, 얘를 리미트 시켜볼게요.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n. 그 an부터 리미트를 시켜보면 이거 1 나오죠. 0이 아니죠. 그럼 무조건 발산이니까 계산도 하셔서는 안 됐던 거예요. 계산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n번째 항이 무한대로 가는 수열의 합에서는 n번째 항이 0이 아니면요 무조건 발산이니까 계산하지 마라는 겁니다. 계산하지 마라. 그럼 n이 0이 될 때만 사실은 계산을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n번째 항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요. 자,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얘입니다. 자, 첫 번째 1, 2, 3, 4에서 여기 n번째 항이 있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는 이 수열의 합에서는요. 자, 요 놈을 요거만 딱 떼서 요거 리미트 시켜보니까 0이 아니잖아요.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럼 얘는 발산. 계산하지 말자. 무조건 발산이니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n번째 항이 0이 되면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에서 3분의 1의 n-1승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자, 앞으로 보는 순서는 이러셔야 돼요. 합이 나왔네요. n번째 항이 얘입니다. 자, 요거 리미트 시켜보세요. n이 무한대로 가면 3이 밑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0이죠. 아, 0이면 그제서야 계산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계산을 들어가면 일단 n번째 항까지를 구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분합.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다 까먹으셨나요? 등비수열의 합. 자, 등비수열이 나오면 얘는 어떻게 해요? A 곱하기 R의 n-1승이잖아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뭡니까?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잊어버리신 분들은 다시 기억을 되살리셔야 돼요. 뭘 R하고 이건 뒤집어줘도 됩니다. 자, 얘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1-3분의 1분의 첫째 항 1 곱하기 1-3분의 1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합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n을 하나씩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과정을 쓰면 아까 우리가 배운 거로 되는 거죠. 자, 이제 3분의 1의 n승은 얘 뭐 되죠? 0 되죠? 0 되잖아요. 0 돼. 그 답은 요거예요. 자, 근데 순서가 이렇습니다. 무한수의 합이 나오면 AN을 먼저 리미트부터 시켜보세요. 시그마 하기 전에 리미트부터 시켜봐서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 0이면 그제서야 계산 들어가는 거예요. 0이면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 볼게요.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시그마 K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요. n분의 1 플러스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첫 번째 로직이 뭡니까? 이거를 리미트부터 시켜봐라 하는 겁니다. 리미트부터 시켜볼게요. 얘는 0에 가까워질 거고 얘도 0에 가까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답은 0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제는 계산 들어가시죠. 0이면 수렴하시면 안 됩니다. 0이면 계산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시그마. 모르겠다. 대입해야죠. 자, 1 집어넣으니까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땡땡땡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왜 여기서 끝이죠? 무한대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뭐라 했죠? n항까지 먼저 하라. 그래놓고 이 앞에다가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지워지니까 이렇게 남는 거죠. 자,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놈은 0에 가까워질 테니까 답은 1이다 라고 나옵니다. 일단 n항까지 써놓고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하겠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요.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자, 이것을 계산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산하기 전에 우리는 무조건 뭐부터 하셨어야 돼요? 리미트부터 하셨어야 됩니다. 자, 리미트부터 해버리니까 리미트. 자, 유리화해야 되겠네요.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분의 제곱 빼기 제곱은 1이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놈은 뭐 나옵니까? 0 나오죠? 그렇잖아요. 자, 근데 순서 잘 지키셔야 돼요. 리미트부터 시켜봐서 이놈이 0이 나왔어요. 0이 나오면 수렴한다가 아닙니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자, 1 들어가니까 루트 2 빼기 루트 1 더하기 루트 3 빼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4 빼기 루트 3 더하기 땡땡땡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인데 왜 여기까지만 해요? n항까지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지워진 거 봅시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남았으니까 뒤에서는 플러스가 남겠죠.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이놈 뭐가 되겠죠? 무한대가 되니까 답은 무한대 발산 나와. 오 그러면 이놈이 0일 때 어떤 경우는 수렴하고 어떤 경우는 발산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이거 혹시 선생님 이게 수렴 발산을 빨리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54쪽에 자, 분수식의 급수의 계산에서 나오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요. 이렇게 하나 정리. 자, 1번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발산하는 무한급수까지 해서 문제가 쫙 있지 않습니까? 볼게요. 지금 얘가 나와 있는 것이 1번에 보면 리미트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고요. 두 번째 거는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 뭐 이놈이나 그 다음에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뭐 그놈이고요. 4n 제곱 빼기 1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그놈입니다. 다 부분수에 관련된 얘기죠.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떨렁 5번이요?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 여기만 별표를 쳐놓읍시다. 자, 여러분이 혹시 1학년 때 이항분리라고 배우셨다라고 하면 이거는 교과서가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진짜 제가 승질 뻐럭뻐럭 내는 겁니다. a 곱하기 b 분의 1이라고 하는 놈을 갖다가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라고 써놓으면 이런 나쁜 새끼들 때문에 수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써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요걸 진짜 바가지로 합니다. 이걸 이따위로 가르쳐 놓으니까 애들이 이게 공식인 줄 알고 외우고 있어요. 자, 수학은 생각하는 수학이야. 공식을 외우면 이건 진짜 개떡같은 식이거든요. 이게 진짜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게 원래 통분의 역사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통분하면 똑같이 해야 되니까 3 곱하기 5분의 여기다가는 5를 곱할 거고 여기다가는 3을 곱하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 놈이 무슨 말이냐면요. 두 개가 이렇게 곱해지고요. 여기서 여기를 뺐을 때는 분의 1 빼기 분의 1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니 단순하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당연히 얘의 약분하니까 3분의 1이고요. 얘의 약분하니까 당연히 5분의 1이겠죠. 여기가 빼기면 빼기, 더하기면 더하기겠죠. 맞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5 곱하기 8분의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8 빼기 5가 8 빼기 5, 즉 3이 있으면 얘는 5분의 1 빼기 8분의 1이에요. 이 3이 뭐냐면 8 빼기 5잖아요. 맞죠? 5 곱하기 8분의 13이 있으면 얘랑 더한 게 13이니까 여기다 더하기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 부분분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분모가 곱해져 있을 때요. 얘랑 뺀 게 있다면 5분의 1 빼기 7분의 1인 거고요. 얘랑을 더한 게 있다면 5분의 1 더하기 7분의 1로 바뀐 다예요. 이것의 원리는 초등학교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 곱하기 b 분의 1이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위에
B 빼기 A가 있어야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B 빼기 A분의 1이라고 써주면 요건 같이 지워지는 거잖아요. 같은 식이니까. 그럼 요 놈이 뭡니까?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잘 보세요.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죠? 1이죠. 그럼 여기가 1이 있다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로 바뀌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 없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2n 플러스 1이 있다면 위에 두 개를 뭐 해놓은 거죠? 더해 놓은 거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n분의 1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인 거죠. 이거 초등학교 때 통분할 때 나왔던 원리를 그대로 갖다 적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 무슨 공식 써놓고 외우라고 해놓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걸 보는 분들은 다 이렇습니다. 여기가 1이네요.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로 바꿔서 1, 2, 3, 4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는요? 여기서 여기 빼면 2잖아요. 그쵸? 그럼 2를 만들고 2를 앞에다 곱해놓으면 같은 수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놈은 뭐가 돼요? 시그마 앞으로 겨 나오고 이거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라 해서 1, 2,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통분하려면 두 개로 통분해야 되는데 두 개로 통분해야 돼. 요거는 세 개네요. 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운데 거를 갖다가 분자분모에다 곱해요. 이렇게 곱해놔요. 이거 두 놈을 묶고 두 놈을 묶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요. 여기서 여기를 빼면 n 플러스 1이 공통이수니까 n 플러스 1 공통이수 갖고 여기서 여기 빼면 2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럼 요 놈이 위에 있다면 분의 1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잖아요. 2 하나 쓰고 앞에 2분의 1 쓰면 요 놈은 자 2분의 1 나오고요. 시그마 됐고요.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이 다로 바뀌어서 1, 2, 3, 4 넣어서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모가 곱해져 있잖아요. 분모가 곱해져 있으면요. 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저기 통분의 원리 있죠. 그렇게 해서 가르는 걸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더하기를 아까도 써드렸어요. 근데 더하기 때문에 옛날에 한번 저기 평가원에서 나왔는데 완전히 그 저기 뭐 나왔냐면 이거 나왔어요. 이거 나왔습니다. 이게 이건 줄 몰라서 겁나게 많이 틀렸어요. 이게 초등학교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아니 얘랑 얘랑 더한 게 위에 있잖아요. 맞죠? 그럼 분의 1 더하기 분의 1이라고 쓰면 아주 간단한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에 n에다 1 넣으면 마이너스고 2 넣으면 플러스고 해서 서로 이렇게 한 칸씩 해서 이렇게 지워졌던 겁니다. 이게. 이게 진짜 별것도 아니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분수 곱해져 있을 때, 자, 그런데, 자, 이 계산을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문제를 내는 건 뭐냐면, 요 놈이 수렴하냐? 발산하냐? 왜? 발산하는 경우는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무한대로 가는 수렴 발산의 문제인데요. 얘는요. 지금 나온 것들 보면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분자 분모의 차수 차이가 분자 분모의 차수 차이가요. 2차 이상이 나오잖아요.
2차 이상이 나오면 다 수렴합니다. 2차 이상이 나오면 다 수렴해요. 계산은 그 다음에 따질 일이고요. 다 수렴합니다. 근데 여기랑 여기랑의 차수 차이가요. 1차 이하로 나오잖아요. 다 발산합니다. 계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계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차수 차이가요. 2차 이상이 나버리면요. 무조건 발산 수렴합니다. 그럼 구하라면 구해야 돼요. 근데 수렴 발산 물어보면 그냥 그것만 보고 두디두디 찍으면 됩니다. 근데 1차 이하로 나오잖아요. 그럼 안 해도 돼요. 그게 어떤 문제냐. 자, (1번서부터) (6번까지를) 한번 쫙 볼게요. 1번서부터 (6번까지) 무한대로 가는 건데요. 자, 1번 보면 분모가 2차, 분자는 상수, 2차 이상 차이 얘 수렴합니다. 2번이요. 분모가 2차, 분자는 상수, 얘 수렴합니다. 3번 분모가 2차, 분자는 숫자, 상수, 이것도 수렴합니다. 4번이요. 분모는 2차, 분자는 상수, 수렴합니다. 5번이요. 분모는 3차, 위는 상수, 얘 수렴합니다. 6번이요. 분모는 2차, 분자는 상수, 얘 수렴합니다. 물론 6번은 별표를 치시고요. 이거 증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어떤 놈이 계산해서 온갖 짓으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일러가 이제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해냈는데요. 어쨌든 수렴한다. 여기까지만 알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55쪽으로 갈게요. 분모는, 잘 보세요. 55쪽에 2번 문제 보세요. 분모는 루트 n이니까 2분의 1차 발산합니다. 2번 분모가 2분의 1차 발산합니다. 3번 분모가 1차 발산합니다. 안 해봐도 돼요. 밑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n분의 1의 n제곱분의 1은 오일러가 1735년에 6분의 파이 제곱임을 알아냈다. 오일러는 참 제가 굉장히 싫어하긴 하지만 어쨌든 대단한 수학자인 건 맞습니다. n분의 1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써놨죠. 근데 일단 발산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걸 먼저 보실 거냐면요. 59쪽에 60쪽으로 가겠습니다. 60쪽으로 가겠습니다. 보기 1번 볼게요. 60쪽에 보기 1번에 1번입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죠? 자, 첫 번째 로직이 뭐라고요? 리미트부터 때려보는 겁니다. 리미트 때리니까 1이죠. 발산. an이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 두 번째 겁니다. 시그마 k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갑니다. 그러면 무조건 리미트부터 해보시는 겁니다. 리미트 했더니 1이죠? 0이 아니죠? 발산. 3번입니다. 자, 일단 리미트부터 해봤더니 1이죠? 발산. 고민할 거 없어요. 일단 얘가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순서 요거 그대로 지켜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 보세요. 땡땡땡 n번째 항만 딱 봅니다. 근데 그거 리미트 시켜보니까 1이죠? 발산. 보기 2번입니다. 2분의 1, 5분의 2 더하기 8분의 1, 3n 마이너스 1분의 1. 자, 그놈을 리미트 시켜봅니다. 3분의 1이죠? 발산. 이해되시겠어요? 자, 62쪽으로 갔어요. 62쪽에 마플 개념 익힘 1번 문제입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게요. an 빼기 3이 2021이다. 자, 이때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서 잘 지키세요. 무한대로 가는 것이 나오면요, 일단 무조건 얘부터 리미트부터 하시는 겁니다. 일단 얘가 수렴했죠. 그렇다면 얘는 무조건 뭐여야 돼요? 0이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리미트 an은 당연히 뭐예요? 3이겠죠. 됐죠? 요 순서 지키세요. 자, 두 번째 거 갑니다. 자, 시그마 an 빼기 3n 마이너스 5분의 n이, 자, 여기가 2다. 어쨌든 얘가 수렴했네요. 무한대까지 가는 놈이 수렴했으면 리미트는 무조건 뭐고 봐야 됩니다. 0이고 봐야 돼요. 맞죠? 그러면 요것이 지금 무한대로 가면 얘 3분의 1이니까요. an의 극한값은 3분의 1이겠죠. 원래는 bn에서 해야 되는데요. an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수렴하나 보다 하고 그냥 수렴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일단 요 순서가 그대로 맞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문제를 풀고 가겠습니다. 121번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해보세요. 자, 일단 시그마가 나왔으니까 리미트부터 떼기셔야 됩니다. 그럼 리미트 an 빼기 n 플러스 1분의 3n은 무조건 0이고 봐야 돼요. 수렴을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an의 극한값은 뭐여야 되냐면 3이어야겠죠. 이곳의 극한값이 3이어야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an 플러스 bn이 수렴했다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an 플러스 bn은 무조건 0이었어야 됩니다. 그럼 리미트 bn은 뭐여야 되냐면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an은 3 마이너스 bn, 장난하나? 얘는 3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3이고 답은 2다 해서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나머지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여러분 그 수열에 관련된 얘기들이 옛날에 배웠던 것들 반복하고 있는 거 시간이 어떻게 될지 거의 됐을 것 같은데. 10시 5분. 응? 10시 5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풀어갖고 오시면 되냐면 62쪽까지 풀어갖고 오시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앞에 그 모임 그 저기 연습 문제 빼놓은 거 있죠? 빼놓은 거 쭉 풀고 여기까지 푸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